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너무나도 절묘하고 정말 환상적인 그런 스텝을 보여주는 아주 기기묘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자그마하다기보다는 좀 사이즈가 있는 그런 흑대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흑대마가 좀 불안불안해 보이기도 하면서도 뭔가 좀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그런 장면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백돌 석점을 공략할 권리를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석점만 잡아낸다고 해서 이 흑대마를 살릴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이 석점을 잡으면서 삼궁으로 몰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은 흑이 단순하게 이 석점을 잡아서 삼궁으로 몰리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석점을 잡는 것은 일감 중에 하나가 되긴 합니다. 자, 일단 백이 어딘가를 뒀을 때 넓혀가면은 자, 이 모양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곡사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게 사는 형태로 모양이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백이 이렇게 단순하게 응수를 해주진 않겠죠. 백은 당연히도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곡사공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여기를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이유인즉슨 흑이 이 석점을 따냈을 때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삼궁이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흑은 여기 있는 백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과제가 놓이게 되는데요. 자,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은 여길 끊어가는 것이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백이 어느 한쪽으로 단수를 정확하게 구사를 해주면 단수를 쳐도 여길 이어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둬가지고 백돌 석점을 환격으로 다시 잡아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당연히도 백은 여기에 마지막 순간에 이 한 점을 따냄으로써 흑이 지금 공격하는 것을 모두 무위로 돌려 세워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끊어가는 지점이 좀 잘못됐을까 싶어서 반대쪽으로 한번 좀 끊어가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백이 단수를 쳤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길 쳤을 때 계속해서 백은 흑이 그냥 두어 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순하게 받아주면은 별 탈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운데 자리를 붙여가는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이것은 어느 한쪽을 이어갔을 때 역시나도 수상전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고요. 당연히 백이 반대쪽으로 이어가는 것도 가능해서 지금 흑이 백돌 석점을 잡아내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죠. 자, 아직까지 한 발이 남았죠. 흑이 필살기 같이 준비한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데를 두어 가는 것이에요. 자, 이 가운데를 치중 가면은 요 백돌 가운데 자리에 딱 급소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백도 응수를 좀 신중하게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여기 호구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러면은 이제 흑의 의도에 딱 걸려버리게 됩니다. 이 끊는 수가 좋아서 여기를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반대를 들어갈 수도 없겠죠. 자, 당연히 백은 이 넉점을 구출하는 것에 신경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흑이 바깥쪽으로 백돌 석점을 돌려 세우면서 예정치 않았던 한 집을 추가로 장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기사회생이 나오는 그런 순간인데, 이 호구가 조금 아니랬을까요? 요렇게 이어가는 건 어때 보이실까요? 자, 이때도 여기를 끊고 나서 뒤로 돌려차기를 해주면, 일단 백이 무엇을 시도하더라도 흑에게 추가적인 한 집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럴 때는 말이죠. 백은 이 단점 두 개를 한 번에 보완하는 수를 두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었어요. 바로 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호구를 쳐주면 긴상각이라고 해서 항상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흑이 어느 곳을 늘더라도 어느 곳을 먹여치더라도 아무 탈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백돌 석점의 힘이 조금 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정 한쪽을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수는 최악이에요. 여기를 끊으면은 자, 이거는 백돌이 모두 다 잡히는 그런 안 좋은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고 흑은 초호화 궁전을 짓고 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정 내가 한쪽을 잇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석점이 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준다면 이것 또한 이렇게 단수 쳐서 패로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뒤로 돌려차는 수가 있어서 뭐 패 같은 거는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백이 이 마지막 순간에 단수 친 것으로
좀 여유 있게 이 뒤에서부터 늘어가는 것도 수상전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어렵지 않게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밀리는 순간 궁도 자체가 뭐가 성립이 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뭐 이런 트릭을 써도 백이 그냥 뒤로 응수를 해줘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물론 백이 여기를 따낸다고 해도 되따냈을 때 되따내게 되면 궁도 자체가 줄어 있죠. 자, 그러면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모양을 넓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것을 선수함으로써 지금 백이 여기 두 점을 보강할 때 흙이 요렇게 두도 살아 있고요. 다만 이것은 집의 사이즈가 좀 줄어들죠? 7집이 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8집이 나고 나중에 추후에 여기 미는 것 또한 선수가 되기 때문에 2집이 더 이득이죠. 자, 이렇게 넓혀가지고 사는 것이 최상책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쯤 백이 다시 한번 손가락을 휘저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점은 내주겠다. 이제 이런 전략이에요. 자, 일단 흙이 여기를 막아갈 수는 없잖아요. 막는 게 선수가 된다면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자충의 함정에 몰려 있기 때문에 흙은 백돌 두 점을 강제로 제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예정치 않았던 그런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을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돼서 흙이 여기를 끊어갈 수 있는 시간은 애초에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자, 빵 때림이 시원한 백의 모습인데 흙이 두 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백이 여기를 천천히 돌아가 주면 자, 이 5점에 대해서 지금은 공격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게 됩니다. 자, 만약에 백이 여기에서 이제 끊었을 때 의외로 백이 살짝 조금 실수를 해주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서 봤던 건데 끝내기로 봤더니 뛰는 게 제일 득이라더라. 이런 거를 이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놀랍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자,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단수를 치고 나서 이곳을 따냈을 때 그때 여기를 찌르겠다라는 백의 일방적인 수익기였어요. 어차피 흙이 이쪽을 막아가지는 못하니까요. 자, 그런데 백이 깜빡한 게 있죠. 이런 수가 효율적으로 끝내기에서 이득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두어서는 안 됩니다. 흙은 찔러주지 않고 그냥 따내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들어가면 이제는 이곳을 찔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흙이 백돌의 뿌리를 이렇게 끊어가 버리게 되면 백은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고 넉 점을 헌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얘기인즉슨 지금 백은 여기를 이어야 되는 것이고 단수를 치면은 흙이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백돌 넉 점을 살리느라 큰 자리까지 잃는 흙한테 선수까지 내주게 되는 최악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끝내기적으로 좋은 부분은 또 다른 얘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백은 이것은 절대 두면 안 되고 가만히 있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를 두지 못하게만 방해를 한다면 이 백대마를 흑대마를 공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넉 점을 호구로 둬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단수를 쳤을 때 이게 좀 유혹적인 게 있죠. 혼격이 약간 눈에 들어오는데 이걸 따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흙이 되따내게 되면 갑자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흙이 이 자리를 막아갈 수가 있어서 또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이런 따내는 독사과를 채취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길 이어감으로써 이 흑대마를 제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자체적으로는 다 해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백돌 석점을 잡아가는 것은 무조건 공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자, 그렇다고 넓혀가는 것은 백이 여길 뒀을 때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넉 점을 잡아내는 일은 불가능했거든요. 아무리 수순을 바꿔도 가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당연하게도 이 넉 점을 끊을 때는 백이 흑돌 전체를 한 방에 공략을 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곳에 정답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런 선빵을 치는 게 가능했을까요? 자, 여기 선빵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해요. 하지만 백이 여기에서도 응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게 일단 호구로 두는 것이 좋은 수비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호구로 수비를 했을 때 흑도 기적적인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는 것은 백이 넘어가서 이 환격을 견뎌내면 돼요. 흑이 잡혔죠. 하지만 흑이 갑자기 수순을 살짝 비틀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자리를 요렇게 먹여치는 수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자, 별거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백은 환격을 지금 당하지 않기 위해선 따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마법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단수를 치는 순간 백이 석점을 살리자니 흑이 전체가 살아나 버리게 되고요. 자, 백이 이 석점을 살리면 흑이 따내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추가적인 한 집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돌을 제압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도망을 갔으면 되나 보다. 왜냐하면 두 점을 제압을 할 때 여기를 어차피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요 1의 1 자리의 집은 흑이 사수를 할 수가 없었단 얘기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흑이 준비된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환을 해놓으면 놀랍게도 흑이 다시 백돌 석점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자, 백이 이쪽을 뒀을 때 흑이 당장 백 석점을 이런 식으로 제압하러 가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먹여치러 가는 것도 백이 따내고 흑이 되따냈을 때 마지막으로 되따내는 것은 백이 되면서 결국은 요렇게 뽕뽕 따내버리면 요 자리가 옥집이 됩니다. 자, 그럼 흑은 어떤 수가 있었을까요? 마지막에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삼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은 백이 계속해서 흑을 잡으러 가려면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앞서 교환해 놨던 돌들이 이 단수로 백돌 환격으로 석점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은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되고, 흑은 아름답게 두 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째서 지금은 요 방법이 통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를 이런 식으로 보강을 간다. 차라리 이거는 센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막아가는 것이 선수가 안 됩니다. 이 수상전을 지금 백이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일단 이게 첫 번째로 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백이 이제 애초에 급소가 여기를 먼저 찔러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상전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아예 수상전을 이겨내면은 흑이 할 것이 없어지고 흑이 이 석점을 백에게 백돌 석점을 잡게끔 백이 유도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갔다면 자, 삼궁으로 지금 아무 탈 없이 이 전투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정답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좀 어려우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쪽을 먼저 끊어주는 것이 아주 좋은 수순이 됩니다. 자, 백이 어느 곳을 두더라도 이 넉점을 잃는 순간 흑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백은 무조건 보강이 들어가야 돼요.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대쪽 석점을 잡는 것을 두면 백이 이 두 점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살아 있고요. 당연하게도 백은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든 제압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때가 키포인트가 됩니다. 두 점을 단수 치는 것은 여길 둬가지고 선수가 안 돼요. 하지만 자, 눈치채신 분들 계시죠? 단수 한 방을 먼저 날려주는 기가 막힌 타이밍의 묘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이라면 이적수가 되겠지만 지금은 단수를 쳤을 때 백이 넘어가면은 요걸 되따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면서 마법을 부려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백이 여기서 이걸 받아야 될 것이고 흑은 석점을 품에 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다른 응수? 아까 전에 좀 팁이 나왔었죠? 이걸 이었을 때는 두 점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 석점을 제압하러 가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은 흑이 두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의 입장에선 이게 좀 더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흑이 집이 지금은 다섯 집만 났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집으로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자, 한 두 집 정도 유리하겠네요. 여기 집, 세 집 정도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다른 수단을 강구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단수를 쳐도 무방합니다. 여기를 넘어가는 것은 따내는 것만 선수로 만들 수 있다면은 이 흑대마를 살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백이 실수를 인정하고 요 한 점을 제압할 때 다시 석점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는 여길 뛰는 것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때는 이 석점 바쁘게 잡으러 가면 안 돼요. 역시나 삼궁에 몰리기 때문에 이 두 점을 단수를 쳐주고 백이 여길 둔다면 이 석점을 품고요. 백이 석점을 살린다면 이쪽을 따내는 것이 이 끊는 것을 남겨두기 때문에 이 흑대마를 거의 선수성으로 살릴 수가 있죠.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자체적으로는 이 흑대마를 살리는 것이 도저히 가능치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숨겨진 수를 통해 가지고 이 단수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내면서 백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응수였고요. 요렇게 지금 흑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알뜰한 두 집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정말 환상적인 테크닉이 숨겨져 있는 그런 모양이었는데요. 자,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